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기업은 바로 아메리칸 타워입니다. 5G 시대에 보이지 않는 제국이라고도 불리죠. 근데 이 회사가 스스로를 기술 회사가 아니라 부동산 회사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지금부터 아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어디 사시는지는 당연히 아시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쓰는 그 데이터는 어떤 건물에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답은 바로 이 문장에 있습니다. 아메리칸 타워가 스스로를 정의하는 말이죠. 한마디로 우리는 치열하게 기술 경쟁하는 회사가 아니라 통신산업 전체에 건물을 빌려주는 집주인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 무려 22만 개가 넘는 통신타워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AT&T, 버라이즌, T모바일 같은 통신 공룡들한테 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리츠, 즉 부동산 투자 회사로 분류됩니다. 말 그대로 디지털 시대의 부동산 재벌인 셈이에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이 왜 그렇게 매력적일까요? 먼저 이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보는 쪽, 즉 강세론의 입장에서 그 기가 막힌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 표현이 아메리칸 타워의 포지션을 정말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옛날 골드러시 때 진짜 돈 번 사람들은 금 캐던 광무들이 아니라 그들한테 곡괭이랑 삽을 팔던 사람들이었잖아요. 똑같습니다. 5G 경쟁에서 누가 이기던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들 아메리칸 타워에 월세를 내야 하거든요. 이런 엄청난 수익성의 비밀, 그 뒤에는 바로 운영 레버리지라는 마법 같은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세요. 이게 바로 그 마법의 공식입니다. 1단계, 일단 타워 하나 짓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고정비가 높죠? 근데 2단계, 첫 번째 세입자만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진짜 마법은 그 다음이에요. 3단계, 4단계. 두 번째, 세 번째 세입자를 받을 땐 추가 비용이 거의 안 들거든요? 근데 수익은 그대로 2배, 3배로 뛰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여기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경쟁사들이 그냥 자기들 타워 지으면 되는 거 아니야? 글쎄요,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허가받기는 엄청 까다롭지, 땅 구하기도 어렵지, 초기 투자금은 어마어마하게 들지, 한 번 계약하면 보통 5년에서 10년은 가죠.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다른 경쟁자들이 절대로 쉽게 넘어올 수 없는 거대한 성벽, 즉 경제적 해자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 회사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파도 위에 올라타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사용량의 폭발적인 증가죠. 4G를 넘어 5G, 그리고 곧 다가올 6G 시대까지 우리의 데이터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투자자라면 이거 정말 귀가 솔깃할 만한 얘긴데요. 이 회사의 장기 계약서에는 물가가 오르면 임대료도 자동으로 따라 올리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수익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거죠.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투자는 없겠죠. 이렇게 좋아 보이는 사업에도 아주 치명적인 약점,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반대편 이야기, 즉 약세론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숫자 5.25%, 이건 바로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의미합니다. 도대체 왜 높은 금리가 아메리칸 타워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될까요? 그 이유는 높은 금리가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양쪽에서 그것도 동시에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자, 첫째. 이 회사는 타워를 짓고 사들이기 위해 빚을 많이 써요. 근데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이자 비용이 늘어나고 수익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둘째, 아메리칸 타워는 배당주인데 안전자산인 국채금리가 막 올라가면 투자자들 눈에는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주식을 살 이유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주가에는 당연히 안 좋겠죠? 다음 리스크는 바로 고객 문제입니다. 예전에 T모바일하고 스프린트가 합병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원래 세입자 둘이 갑자기 하나로 합쳐져 버린 거잖아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고객 수가 줄어들면, 특히 거대 고객사들끼리 합병해버리면 아메리칸 타워의 협상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월세 깎아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들어줘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정말 만약에 AT&T랑 버라이즌까지 손을 잡는다면 그건 정말 큰 타격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에 다른 잠재적 리스크들도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스타링크 같은 위성 인터넷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 지상 타워가 덜 필요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해외 여러 나라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환율 변동이나 정치적인 불안정성 같은 리스크도 항상 안고 가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 기업을 사야 하는 강력한 이유와 사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그럼 우리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결국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한쪽을 보면 데이터 고속도로에서 영원히 통행료를 걷는 독점적인 사업 모델이 있어요. 이건 정말 매력적이죠. 그런데 다른 한쪽을 보면 금리라는 거시경제 변수와 몇 안 되는 핵심 고객사들의 움직임에 너무나도 민감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설명의 핵심이자 투자자로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데이터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높은 금리가 지배하는 현재 리스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시겠습니까?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